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저는 34살 남자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다 보니 소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합을 보니 두 사람이 비등비등합니다. 한 사람은 늘씬하고 외모가 좋아 이세를 생각했을 때 합격점인데 성격이 피곤하게 할 스타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퉁퉁하고 성격이 둥글둥글한 편이라 가족들에게 잘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마음은 성격이 좀 까다로워도 외모가 아름다운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50대 50이라 고민이 되어 스승님께 지혜 말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첫째 부모님부터 이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 당사자도 물론 알아야 되고요. 연애하고 결혼은 다릅니다. 연애만 할 때는 좀 까칠하더라도 이쁜 게 좋습니다. 연애할 때는 성격이 조금 뭐가 나더라도 이쁘고 늘씬한 게 좋습니다. 그게 기분이 더 좋을 수 있고, 기분이 정말 연애하는 맛도 나고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연애 감정으로 연애할 때는 이렇게 늘씬하고 예쁘고 몸매 좋고, 이걸 우선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까칠하더라도. 근데 배우자로 생각한다면 조금 몸매가 날씬하지 않더라도 성격이 좋고 원만한 사람이 좋습니다. 부모한테 잘할 수 있고, 가정 환경에 적응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연애 중이라면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뜻을 원만히 받아줄 수 있고, 또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친화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선입니다. 몸매 예쁘고 좋아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살아본 분은 다 알 겁니다. 몸매 예쁘고 좋아도 3년이면 끝나요. 아기 낳고 보세요. 살 좀 찌고 하면 똑같아집니다. 연애 시절에 잠깐 이쁘고 좋을 수는 있는데 아기 낳고 좀 살다 보면 다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격 위주, 마음 위주, 그 사람의 인품 위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지, 예쁘고 날씬하고 성격 까다롭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를 얻을 때 예쁘고 늘씬한 거 위주로 보지 마시고, 사람이 덕이 있고 심성이 좋고 또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소통할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 자세가 돼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참된 며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결혼 이후에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쁘기만 하고 까칠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결혼한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의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혼한 다음에 따로 국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국밥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남보다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남보다 못한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세요. 내가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아들을 뺏기는 꼴이 됩니다. 자,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아들을 뺏기는 꼴이 된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의리 상하고 마음 상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예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알아차려야 되고, 우리 젊은 신랑감들도 알아차려야 된다.
어떻게? 배우자는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고 잘 소통되는 사람, 이 이런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또 여러분 또한 며느리를 얻을 때 그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지, 키 크고 인물 좋고 성격 까칠한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득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딸을 두었다, 관연한 딸을 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연한 딸을 두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관연한 딸을 둔 입장이라면 다르게 마음을 쓰게끔 마음 공부시켜야 됩니다. 다르게 마음을 쓰게끔 반드시 마음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게끔 가르쳐야 된다. 내 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 딸이라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까칠한 딸들 엄마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까칠한 딸을 낳은 건 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어딘지 모르게 까칠함이 있기 때문에 딸이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먼저 반성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까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딘지 모르게 모가남이 있고 까칠함이 있고 예민함이 있구나. 이걸 반추하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딸하고 대화할 때 엄마의 모습이 부족한 걸 딸한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사과도 하고 때로는 반성도 하고 때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딸로 하여금 동화되게끔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지혜롭게 마음 쓰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먼저 지혜로워질 때 딸이 바뀌지, 엄마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바뀝니다. 먼저 엄마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딸이 까칠할 때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10%를 닮았든 20%를 닮았든 엄마의 단점을 닮은 겁니다. 딸이 까칠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딸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그 마음 자세로서 딸하고 대화를 하고 딸을 교화시키고 딸하고 교감을 할 때 딸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있지, 내 반성이 없이 노력하면 절대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가진 어머니, 이 딸을 둔 어머님들 반드시 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먼저 반성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딸의 인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무조건 내 딸이라고 이뻐만 하고 그냥 까칠하든 말든 내 딸만 편드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아들 둔 어머니들은 아들 편에서만 바라보고 딸을 둔 어머니들은 딸 둔 입장으로만 바라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 입장으로 계산을 해. 그리고 아들이 부족하든, 보세요, 성격이 좋든 성격이 나쁘든 까칠하든 이걸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아들 편 위주로만 계산을 한다. 그리고 누구를 평가합니까? 여자를 평가해. 아들의 문제점은 돌아보지 않고 여자만 평가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까칠한 딸을 둔 어머니는 이 딸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딸은 덮어두고 사익감의 문제점만 지적을 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딸을 문제점은 딱 덮어두고 사익감 잘났나 못났나, 성격이 좋은가 나쁜가, 훌륭한가 안 훌륭한가, 요것만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며느리감이 부족하면 내 딸이 며느리감이 부족하면 내 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펴봐야 되고, 내 딸이 부족하면 며느리감이 부족하면 내 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사윗감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내 딸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펴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지, 내 딸의 문제점은 다 덮어두고 사위만 탓하면 안 되고, 또 내 아들은 딱 덮어두고 며느리감만 탓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 어머님들이,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아들 편에서만 바라보고 딸 가진 어머니들은 딸 편에서만 바라보는 예를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객관적 잣대로 항상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 결혼을 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바라보면 내 아들, 딸의 장단점을 알아요. 않으면서도 덮어두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딸의, 내 아들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교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시켜보고, 교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맞이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아들은 부족하면서 성격이 100% 좋은 여자만 얻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내 딸은 부족하면서 성격이 100% 좋은 사위감만 얻으려 하는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욕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객관적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란 뜻입니다.